10억 원이 있으면 노후에 걱정 없을까? 많은 사람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1억 원만 있어도 큰 돈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10억 원은 가져야 부자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부터 언론과 재테크 서적에서는 노후 자금, 최소 10억 원은 필요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했습니다. 왜 하필 10억일까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 그 배경을 짚어보면 매월 500만 원씩 1년을 쓰면 6천만 원이고 20년이면 약 10억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60대 초반에 은퇴하여 평균 수명인 80대 초중반까지 약 20년간 쓸 생활비로 10억 원을 거론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은퇴하려면 현금 자산 10억은 있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합쳐 10억 원을 손에 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자금 10억 원과 9월 유동현금 600만 원을 가진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10억 있다고 다 부자인 걸까? 라는 물음에 차분히 답해보려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63세의 남편과 61세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 생활을 성실히 이어오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 아내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다가 몇 해 전에 퇴직한 전직 교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30년 넘게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을 일궜고, 슬하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꾸렸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수도권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입주 20년 차 된 30평대 아파트에서 단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는 전형적인 은퇴 부부의 모습이죠. 사실 이 부부에게도 은퇴의 순간은 크고 작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정든 회사를 떠나던 날 퇴직금 내역이 찍힌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그래, 우리 부부 그동안 애써 모은 돈이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2030년 동안 이 돈을 잘 관리하며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스쳤습니다. 아내 역시 마지막 출근 날 교문을 나오며 아이들과 동료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남편과 함께 천천히 우리만의 삶을 꾸려가 보자. 다행히 경제적 준비는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처럼 은퇴의 길목에서 이들 부부 또한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이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미뤄두었던 여유를 조금씩 누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기념으로 아내와 함께 근교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고, 아내는 마음먹고 동네 피아노 교실에 등록해 오래 꿈꿔온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안정이 주는 자유를 소소하게 만끽해본 셈입니다. 남편의 생일이 있던 날 저녁 두 사람은 동네 단골 식당에서 조촐한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근사한 호텔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둘 다 좋아하는 갈비찜을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인생도 오늘처럼 소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이들 마음속에는 10억 원의 통장, 잔고보다 서로의 건강과 함께함이 더 소중하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부부의 은퇴자금 10억 원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모아온 예적금, 퇴직금, 그리고 소소한 투자 수익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0억 원이라는 액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요즘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값이 수억 원을 훌쩍 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현금 10억 원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금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부부는 일찍부터 남들 따라 소비하지 말고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자는 신념으로 검소한 생활을 해왔고, 덕분에 퇴직 시점에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은퇴 이후 매달 약 600만 원의 유동현금을 확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원에는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 등 두 사람이 받는 공적연금 소득에 더해 은퇴자금 10억 원에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나 투자, 배당금 등의 현금 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매달 600만 원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듣기에 이 정도 재력이면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을 돌아보면 은퇴 후 매달 몇십만 원에서 기껏해야 몇백만 원, 남짓한 연금과 자녀 용돈으로 겨우 생계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평균적인 수준에 견주어 볼 때 매월 6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여유로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목돈 10억 원까지 갖추었으니 적어도 금전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 부분은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노후 대비가 잘 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한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모지 AK, 코, KR.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노후 자금 10억 원이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 10억이 있어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만 있어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어떤 삶을 꾸려나가느냐이며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입니다. 특히 은퇴 생활에서는 자산 규모 외에도 건강, 배우자나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원망, 그리고 마음의 안정 등 여러 요소가 삶의 질을 좌우하죠.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습니다. 겉보기엔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은퇴자금 10억 원과 월 생활비 600만 원이라는 조건을 갖춘 이들이 실제로 어떤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막상 돈이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돈 걱정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삶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고민거리와 대비할 일들이 남아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 은퇴자금 10억 원과 매달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가진 부부의 리얼한 노후 생활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서 이 부부의 자산과 현금, 흐름 수준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두 사람이 보내는 일상의 모습과 돈 관리 방식, 더 나아가 70대 이후를 대비하는 마음가짐까지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던진 10억 있다고 다 부자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끝까지 함께 생각하며 찾아가시죠. 부디 이 여정이 우리의 노후 준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의 지혜를 얻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로 보는 상위 1%의 기준과 현실 10억 600만 원의 위치. 앞서 살펴본 부부의 자산 10억 원과 매월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실제 통계 데이터 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할까요? 흔히 이런 조건을 들으면 상위 1% 부자라는 말이 떠오르지만 과연 그 수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10억 원의 위상을 알아보죠.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들은 2023년 기준 약 45만 6천 명으로 이들 상위 부자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약 59%를 보유할 만큼 부의 집중도가 큽니다. 이는 한국 총인구의 약 0.89%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소수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KB금융의 정의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이른바 한국형 부자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부자도 인구의 1% 남짓에 불과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봐도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집이나 예금 같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10억 원은 대한민국 가구 중 상위 10% 언저리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실제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약 10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간값 정도의 가구 순자산이 약 2억 4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억 원이라는 자산 규모가 얼마나 상위에 속하는지 실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평생 모아도 달성하기 어려운 금액이므로 앞서 소개한 부부가 재산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상위 1%로 꼽히는 자산가들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한국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수십억 원대의 순자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10억 원은 상위권이긴 해도 1% 최상위 부자들과 견줄 수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월 600만 원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월 600만 원이면 1년으로 치면 약 7,200만 원의 세전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역으로 일하는 직장인 가구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521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부가 별도의 노동 없이 확보하는 600만 원은 이 평균을 훌쩍 넘는 금액이죠. 더욱이 은퇴 가구의 관점에서 보면 월 600만 원은 훨씬 드문 수준입니다. 대다수 은퇴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도 매달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그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공무원 연금 등 직영연금의 평균 수령액도 이보다 높긴 하지만 600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연금을 수령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은 남편 한 사람의 연금에 의존하는 가정이 많고 아내가 전업주부였던 경우 별도의 연금 소득이 없는 사례도 흔하죠. 이 부부처럼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을 받아 이 중에 연금 소득을 확보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형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월 60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은 더욱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와 관련한 조사 결과들을 봐도 이 부부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약 300만 원대 후반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의식주 충족을 위한 생활비는 월 251만 원, 여가와 취미까지 포함한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가게가 은퇴 후 이만큼의 돈을 마련하지 못해 희망과 현실 사이에 평균 157만 원가량의 차이가 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에 달합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상당수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면 매달 6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부분은 노인 세대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자금 10억 원과 월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갖춘 이 부분은 자산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상위 10% 이내에 속하며 소득 면에서도 상위 10% 이내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통계를 보는 방식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 보면 10억 원 자산은 상위 10% 수준이지만 개인 단위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해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퇴 전 가구주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답한 이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모지 AK. 코. KR. 그런 면에서 이 부부는 행운아에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가 말해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10억 원과 600만 원이 상위 퍼센트라는 사실이 이 부부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은 경제적 조건만 놓고 보면 확실히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이뤄낸 사례임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재정을 바탕으로 이 부부가 실제 일상에서 어떤 생활을 꾸리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노후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부부의 실제 일상 속의 오전 마이너스 운동과 여가, 오후 마이너스 소소한 소비와 독서. 이 부부의 일상은 겉보기엔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나름의 규칙과 작은 즐거움들이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걱정이 없는 만큼 두 사람은 시간의 여유를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소소하게 소비도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알차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 부부의 어느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남편은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 몸에 밴 습관 덕분인지 은퇴 후에도 부부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부는 함께 침대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풉니다. 큰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창밖으로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옵니다.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오늘 날씨를 살펴봅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가 주전자를 올려두고 따뜻한 차를 우리죠. 이렇게 느긋하고 평화로운 아침의 시작은 예전 바쁘던 현업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호사입니다. 잠깐의 맨손 체조를 마친 부부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특별한 메뉴는 아닙니다. 보통 현미밥에 김치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아내가 어제 삶아둔 야채를 곁들여 간단하고 건강하게 차려 먹습니다. 남편은 집밥이 최고라며 웃습니다. 식탁에서는 주로 오늘의 계획이나 신문에서 본 이야깃거리가 대화 소재가 됩니다.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뒷정리를 함께합니다. 싱크대를 정리하는 손길도 여유롭습니다. 시간에 쫓길 일이 없으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창밖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마른 행주를 가지런히 개어놓는 동작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침 8시.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 운동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이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뒤편에는 완만한 언덕과 공원이 이어져 있어 아침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설 때쯤이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늘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부부도 웃으며 인사를 돌려주고 발걸음을 뒷산 쪽으로 향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기 전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벌써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웃 어르신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부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지나쳐 숲길로 들어섭니다. 뒷산 등산로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하지만 상쾌하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기분 좋게 눈을 간지럽힙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란히 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산길을 올라갑니다.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하고 평탄한 길이 나오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주로 건강 이야기나 어젯밤에 본 TV 프로그램 소감처럼 사소한 주제가 오갑니다. 때로는 앞서가는 다른 등산객이 말벗이 되기도 하죠. 아내는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조금 숨이 찬 듯하지만 남편이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며 천천히 걸으니 무리 없이 정상 부근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함께 물을 마시며 땀을 식힙니다. 탁 트인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부부는 말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멀리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파란 하늘 아래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도 조그맣게 보입니다. 남편은 속으로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실감을 하고 아내도 가쁜 숨을 고르면서도 마음만은 상쾌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수월합니다. 내려오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편입니다. 오늘 저녁에 해먹을 반찬거리를 장봐야겠다는 얘기, 다음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 무얼 해먹이면 좋을지 등 소소한 주제로 웃음 섞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남편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때때로 마주오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네 뒷산 왕복 1시간 남짓의 산행을 마치면 부부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합니다. 아직 오전 9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낸 기분이 듭니다. 운동 후에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부부는 집에 돌아와 각자 샤워를 하고 갈아입습니다. 상쾌하게 땀을 씻어낸 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뉴스를 시청합니다. 주식시장 소식이나 사회 뉴스를 훑어보지만 예전처럼 회사 일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내는 그 사이 방 한켠에 놓아둔 전자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은퇴 후 새로 시작한 피아노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 서투르지만 악보를 더듬으며 차분히 한 곡 한 곡 연습해 나갑니다. 거실에선 낮은 볼륨으로 TV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안방 쪽에서는 아내가 치는 익숙한 동요 멜로디가 들려옵니다. 두 소리는 묘하게 어울리며 집안을 채웁니다. 부부는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있다는 안도감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전 11시가 넘어서면 슬슬 점심 준비 또는 장보기에 나섭니다. 산에서 내려오며 이야기했던 대로 아내는 근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오자고 제안합니다. 남편도 선뜻 동의하죠. 부부는 시장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동네 재래시장에는 오랜 단골 가게들이 많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아내를 보며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내는 싱싱한 상추 한 움큼과 두부 한 모, 제철 과일 몇 개를 고릅니다. 그러고는 얼마예요? 하고 묻는데 상인 아줌마는 10,000원어치 드리겠다며 넉넉하게 봉투에 담아줍니다. 아내는 감사한 마음에 10,000원을 건네고 남편은 옆 가판대에서 갓 구운 김이 맛있어 보여 한 팩 집어듭니다. 남편이 이거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한 팩 집어드니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장 통로를 한 바퀴 돌며 부부는 군것질거리를 하나씩 사 먹습니다. 남편은 추억의 옛날 도넛을, 아내는 따끈한 어묵꼬치를 하나씩 들고 맛있게 즐깁니다. 이렇듯 소소한 소비지만 시장 나들이는 두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남편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아낀다고 잘 못 샀지만 이제는 가끔씩 사 먹는 재미도 있어야 한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내도 우리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며 맞장구를 칩니다. 정오가 지나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남편은 상추를 씻고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둡니다. 큰맘 먹고 시장에서 사온 과일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둡니다. 점심 메뉴는 거창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두부구이, 그리고 신선한 쌈 채소와 김. 남편은 아침 운동 덕분에 시장에서 먹은 도넛으로 간식을 했음에도 출출해져서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웁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더운 날씨에 땀까지 뻘뻘 흘리며 식사하는 그의 밥그릇에 국물을 더 떠줍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잘 먹었다며 만족스레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내 몫이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자연스럽게 반반씩 일을 나눕니다.
이런 소소한 변화도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배려와 고마움을 싹트게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이른 오후 시간에는 잠깐 휴식과 낮잠을 취합니다.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시 책을 펼쳐듭니다. 남편은 아침에 집 앞 신문함에서 가져온 신문을 이제야 읽어봅니다. 주요 기사들을 훑어보다 보니 슬그머니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아내 역시 책을 읽던 중 나른함을 느끼고 눈을 붙이고 싶어집니다. 부부는 좀 눈을 붙일까 하는 남편의 제안에 맞춰 각자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잠시 선잠을 잡니다. 적막한 오후의 정적 속에 시계 초침 소리만 찰칵찰칵 들립니다. 20여 분가량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남편이 먼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짧은 낮잠이었지만 몸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부부는 남은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얘기를 나눕니다. 날도 더운데 집에만 있기 아쉽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 얼굴도 환해집니다. 아내는 카페에 가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합니다. 오후 2시 반 부부는 가볍게 차려입고 동네 북카페를 향합니다. 이곳은 서점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용한 음악과 책 향기가 어우러져 두 사람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각자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 라테를 한 잔씩 주문합니다. 그리고 방금 서가에서 집어온 책과 잡지를 펼칩니다. 아내는 요즘 인기를 끄는 에세이집을 골랐고 남편은 관심 있던 경제 잡지를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머금으며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독서에 몰두합니다. 남편은 눈에 띄는 기사를 아내에게 슬쩍 보여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기도 합니다. 아내도 방금 읽은 문장 중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남편에게 들려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과 담소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커피잔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부부는 책 한 권과 잡지 한 권을 계산대에 들고 가 구입합니다. 예전 같으면 책값이 아까워 도서관에 갔겠지만 이젠 가끔 이렇게 책을 사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아내는 오늘 정말 좋았다고 미소 짓습니다. 남편도 분위기도 좋았고 참 여유로운 시간이었다며 화답합니다. 손에 든 책 봉투만큼이나 두 사람 마음도 채워진 오후였습니다. 오후 4시경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잠깐 들릅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사지 못했던 우유나 생필품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카트를 끌고 아내는 목록을 보며 필요한 물건을 척척 집어넣습니다. 일과 시간이라 한산한 마트 통로를 거닐며 남편은 문득 이런 평일 오후의 한가로움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몇만 원 나오는 영수증을 받아들고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생활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지금은 필요한 건 사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노후 자금이 뒷받침되니 생계비 지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부부는 저녁 식사 전까지 각자 자유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남편은 서재방으로 들어가 아까 구입한 경제 잡지를 차분히 읽어봅니다. 중간중간 자신이 투자 중인 펀드나 주식 소식이 눈에 띄면 휴대폰으로 간단히 시세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에 넣어두었고 당장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으니 주가 등락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퇴 후 재테크 공부를 시작한 남편은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경제 기사를 꾸준히 챙깁니다. 한편 아내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후 햇살을 받으며 아까 카페에서 사온 에세이집을 마저 읽습니다.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나오자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엔 책 읽을 틈 없이 바빴는데 이제 마음껏 독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아내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취미에 몰두하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창밖이 노을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저녁 6시. 부부는 부엌에서 다시 만납니다. 함께 장봐 온 재료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녁 메뉴는 아내가 낮에 사둔 두부와 채소로 만드는 소박한 전골 요리입니다.
남편은 능숙하게 멸치 육수를 끓이고 아내는 그 사이 채소들을 썰어냅니다. 부부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요리를 하다 보면 금세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식탁에 전골 냄비를 가운데에 올리고 나란히 마주 앉으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은 가벼운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아내와 건배를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남편의 말에 아내가 빙그레 웃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침과 점심보다도 더욱 여유롭게 이어집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부부는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 이야기도 꺼냅니다. 이따금 TV 뉴스를 함께 시청하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식사를 마친 뒤에도 부부는 식탁에 남아 수박과일을 후식으로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해는 져서 창밖이 어둑해졌지만 집안 식탁 위에 떨어지는 전등 불빛은 따뜻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문득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먹고 웃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줍니다. 저녁 8시. 부부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마치고 각자의 저녁 여가 시간을 가집니다. 남편은 라디오를 켜놓고 서재 책상에 앉습니다. 낮에 다 못 읽은 잡지 기사들을 이어서 읽어내려가고 때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7080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조용히 흥얼거릴 만한 옛 노래가 나오자 남편은 나지막이 따라 부르며 잡지장을 넘깁니다. 거실의 아내는 소파에 편히 기대어 독서용 스탠드를 켭니다. 아침에 연습한 피아노 곡에 관한 음악 이론 책을 펼쳐보기도 하고 딸이 권해준 소설책을 읽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잠시 확인해 보는데 주로 자녀들이 보내온 안부 인사나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아내는 오늘 찍은 등산 사진을 가족 채팅방에 올리고 곧바로 달려오는 자녀들의 응원 이모티콘에 미소 짓습니다. 남편도 라디오를 듣다가 재미있는 사연이 나오면 거실의 아내에게 여보, 지금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하고 들려주곤 합니다. 아내는 그러세요?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에 눈을 떨어뜨립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부부는 같은 공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편안한 저녁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부부의 하루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며 오늘 많이 걸어서 다리 안 아프냐고 살핍니다. 남편은 괜찮다며 오히려 개운하다고 웃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파스 한 장을 꺼내어 남편의 무릎에 붙여줍니다. 남편도 당신도 수고했어 하며 아내 어깨를 가볍게 주무릅니다.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부부는 잠자리 준비를 합니다. 침실 불을 끄고 나란히 눕기 전 아내는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 밤 공기를 들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가득 들어오자 두 사람은 함께 달을 바라봅니다. 남편이 내일도 날씨가 좋겠냐고 조용히 묻자 아내는 그럴 거라고 미소 짓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풍요롭게 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도 그런 하루가 이어지리라는 기대감 속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4. 은퇴 후 돈 관리 전략 투자, 지출, 유동성 확보 방법.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들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굴리고 아껴 쓰면서도 삶의 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부의 은퇴 후 돈 관리 노하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부의 월 600만 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큰 틀에서 보면 한 축은 국가에서 받는 연금 소득이고 다른 한 축은 보유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등의 투자 소득입니다. 아내는 교직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매월 교직원 연금을 받고 남편 역시 국민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받는 공적연금만 합해도 대략 월 250만 원 안팎의 소득이 나옵니다. 나머지 약 350만 원가량은 은퇴자금 10억 원을 활용해 마련한 투자 수익과 이자 소득으로 충당합니다.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을 합친 이 10억 원을 어떻게 굴릴지 남편과 아내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은퇴 전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이 있었고 아내도 적극적으로 공부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시중은행의 은퇴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활용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산 배분안을 점검받은 뒤 자신들의 생각에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산을 한 가지에 몰아넣지 않고 예금, 채권, 주식 등을 분산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자산 중 약 절반은 은행, 정기예금과 저축성 보험 등에 넣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던 시기에는 마침 1년 만기 예금을 가입해 연 34% 수준의 이자를 확보할 수 있었죠. 나머지 자산 중 일부인 약 30%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채권에 투자해 두었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약간 더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어 은퇴 자산 운용에 적합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 20%가량은 배당주와 리츠아리아 ETS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로 몇몇 우량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리츠에 투자한 덕분에 분기마다 꽤 쏠쏠한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행 이자와 채권 이자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배당금은 여가나 여행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자산을 운용 중입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 전략은 한쪽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해 줄 수 있어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안정성과 유동성의 확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기성 투자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주변 지인이 요즘 뜨는 투자처라며 권했던 사업에 대해 남편은 원금 손실 위험을 우려해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눈앞의 고수익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자금의 상당 부분을 예금과 국공채처럼 원금이 보호되는 자산에 배분한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 현금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비상자금도 넉넉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예컨대 이들은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금을 별도의 수시입출금 통장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은 투자에 굴리지 않고 남겨둔 것인데 만약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이나 집 수리 비용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이 비상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급히 해지하거나 빚을 낼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부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아내는 간병보험도 들어두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충분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 놓으니 한결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한편 이 부부는 지출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펑펑 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매달 초가 되면 남편은 가계부 앱이나 수첩을 통해 이달의 예산을 함께 점검합니다. 기본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우선 계산한 뒤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을 위한 여윳돈도 항목별로 배분해둡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한 달 예산은 대략 500만 원 선입니다. 월 현금 유입액이 600만 원이니 모든 예산대로 지출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남습니다. 물론 모든 달에 꼭 500만 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달은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예산을 초과하기도 하고
또 다른 특별한 지출 없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평균적으로 원금에는 손대지 않고 이자와 배당소득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 목표를 잘 지켜오고 있어서 매달 남는 잉여자금은 다시 예금에 넣거나 추가 투자를 하여 자산을 불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조금씩 불어나고 이는 다시 부부의 노후를 한층 더 탄탄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와 지출에 관해 부부 간의 소통도 원활합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며 주로 돈 관리를 도맡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아내도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투자 현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큰 돈을 운용하는 만큼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자는 것이 이들 부부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처에 돈을 넣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과 예상 수익을 설명해주고 의견을 구합니다. 아내 역시 가게 살림을 맡아오며 키운 통찰력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실수나 불필요한 지출도 줄고 둘 다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는 매월 말에 함께 그달의 수입과 지출, 자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종의 가족 재무 회의인 셈인데 이를 통해 다음 달 예산을 조정하거나 향후 자산 운용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은퇴 전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부부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재정관리 철학 중 하나는 장기적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 남은 삶이 적어도 2030년은 될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에서 매년 4% 이내를 인출하면 노후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부부도 그 원칙에 맞춰 연간 지출을 자산의 34% 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중 연 3, 4억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더 이상은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죠. 덕분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일부 자산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에 두는 등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들을 여러 겹 마련해 두니 부부는 노후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금리 상승기에 예금과 주식 투자를 늘릴 계획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부부의 자산 운용 방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이자가 보장되는 예적금을 활용하고 장기적 성장성을 지닌 주식에도 일정 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경제 여건에 맞게 자금을 굴리는 중입니다. 이렇듯 이 부부는 은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를 확립했고 노후에 필요한 유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계획의 산물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 부부는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탄탄한 돈 관리 전략이 있기에 두 사람은 남은 노후를 더욱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부가 앞으로 다가올 7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 미래 계획과 조언 부부가 그리는 70대 이후의 삶. 이 부부는 현재의 안락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70대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며 여러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생활 패턴도 바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은퇴 후 진짜 인생은 70대부터 시작이라 여길 정도로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비책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리는 앞으로의 모습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후 대비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희망은 건강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으며 식습관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남편은 70대가 되어서도 지금의 뒷산 등산 모임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아내 역시 매일 피아노를 연습하며 손가락 운동과 두뇌 활동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둘 다 치매 예방을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앞으로 5년 안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완벽하게 칠 수 있게 되는 게 꿈이라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남편도 그때 자신이 박수 쳐주겠다며 웃습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여행과 사회활동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60대에는 일상에 적응하고 재정 관리를 다지는 시기였다면 70대부터는 조금 더 바깥 활동을 늘리고 싶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번은 국내외 여행을 다닐 생각입니다. 사실 남편은 젊을 때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아 오히려 여행에 큰 미련이 없었지만 아내는 유럽의 음악도시나 일본의 온천 마을 등을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같이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등의 이유로 미뤄두었지만 70대 초반에는 둘이 손잡고 배낭여행에 나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가끔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경력과 재능을 살려 봉사나 멘토 활동을 더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예컨대 청소년 대상 진로 상담, 봉사나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아내도 자신의 교육 경력을 살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과외나 문해, 교육 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는 것도 70대 이후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현 수준의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80대 이후를 대비해 주택 문제나 돌봄 문제에 관해 미리 논의해 두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되 둘 중 한 명이라도 거동이 크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노인 전용 주거시설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아둔 자산이 있으니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 부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남편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말고 힘들 때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좋은 실버타운 정보도 미리 알아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둘 다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니 이런 대비책이 필요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책을 세워두니 마음이 더욱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자산 상속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애써 모은 자산인 만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부터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부부 모두 돈은 결국 쓰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모으다만 가면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자녀들도 이미 독립하여 자기 삶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액을 남겨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70대, 80대에 접어들면 지금보다 지출을 조금 늘려서라도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집안 환경도 필요하면 리모델링하고 문화생활에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재산이 남는다면 그때 상속을 생각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녀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약간의 현금 증여는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아들, 딸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일부 보태준 것이죠. 그 정도로 이미 도울 만큼 도와줬으니
이제 남은 돈은 온전히 부부 자신들의 행복 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뜻을 존중해 주어 부부는 마음 편히 노후 자금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인생 선배로서 후배 세대에게 전하고픈 조언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둘이기에 외롭지 않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가족과의 유대감을 꼭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재무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3040대 때는 노후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부터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투자 공부를 해두면 60대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편은 직장 후배들에게 젊을 때부터 연금저축도 들고 가계부도 써보라고 조언해왔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노년에는 돈보다는 함께 어울릴 친구와 취미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돈만 쫓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를 만들어줄 취미나 봉사활동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부부는 누구나 저마다의 형편이 다르겠지만 자신만의 노후 목표를 뚜렷이 세워두라고 권합니다. 돈을 얼마나 모을지, 무엇을 하며 보낼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은퇴 생활이 막막하지 않고 보람차다고 느낀답니다. 이처럼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10억 원의 재산과 월 6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분명 노후를 든든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지혜로운 계획성임을 이 부부는 보여주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 건강을 지키는 법,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법까지 이들은 노후를 한 단계씩 착실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부의 삶을 보며 각자 자신의 은퇴 생활을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비록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따뜻한 인간관계와 철저한 준비라는 두 축이 있다면 누구나 자기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이 부부처럼 든든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